네, 이번부터는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김정은 참수작전에 대비해서 옛 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 즉 KGB 출신 인사들을 경호 고문으로 영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 배경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원 부장. 네. 그러니까 KGB 요원들을 고용을 해서 자신의 경호를 강화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이런 사실이. 네, 일본의 유력지죠.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지난 2월에 북한이 KGB 출신 요원 10여 명을 평양으로 불러들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불러들였냐? 네. 한미 양국이 지금 김정은, 여차하면 김정은 참수작전을 펼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참수작전이라는 게 여차하면 평양에 투입돼서 김정은의 명을 끊겠다.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계획인데요. 예. 거기에 자극받는 김정은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 불안감, 위협감을 느꼈는지 KGB 출신 구소련의 아주 유명한 그런 스파이 조직이죠. 그렇군요. 스파이 조직들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경호에 활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정봉 실장님, KGB 하면은 우리가 영화에서도 자주 보이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정보 요원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KGB 요원들을 많이 그전에도 채용을 한 적이 왕왕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네. 전혀 없었고, 현직이 아니고 이제 퇴직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현재 북한의 호위사령부는 좀 재래식 그런 테러 위협에는 상당히 익숙하죠. 네. 폭탄을 장착한다든가 아니면 소총을 해서 근접해서 이렇게 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도 테러 위협에 상당히 능력이 있다 생각을 하지만 네.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활용한 김정은 암살 작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KGB의 선진 그런 과학기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호 시스템을 좀 이렇게 배우려고 이렇게 10명이나 이렇게 고문으로 이렇게 영입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0명이 들어와서 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의 경호원들을 또 훈련을 시키기도 할 거고요. 이렇게 이 김정은의 경호를 전담하는 기관이 있을 텐데 네. 그 기관, 그 경호 인력을 이렇게 강화하는 그 배경은 뭔가 있겠죠. 뭐로 보십니까? 네, 사실은 항상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게 북한의 지도부, 네. 3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호를 한 조직에 맡기지 않고요. 여러 군데 분산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어느 쪽에서 나를 배신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사용하는 게 공산권의 기본 원칙인데 이번엔 또 KGB를 끌어들였어요. 왜냐하면 작게 5015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네. 북한의 유사시에 북한에 침투해서 참수할 수도 있다는 그런 계획인데 실제로 올해 3월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김정은 참수작전 계획을 실제 실전 도상훈련 연습까지 실시를 합니다. 네. 미 해군의 유명한 네이비실 하면 오사마 빈 라덴의 숙소에 침입해서 머리에 안경을 쓰고 그 현장을 전 세계 생중계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런 조직이 암살하는 그런 실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위협감을 느낄 법하고요. 네. KGB의 손까지 필요한 거로 보입니다. 역시 이 한미 양국이 검토를 하고 있는 이 참수작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양이군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미군이 가지고 있는 수송기는 북한 레이더로 잡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표면에서 한 50m 정도 떨어져 가지고 아. 북한이 침투해서 작전을 전개하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무인기를 활용해서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였죠. 네. 보면은 이제 무인기가 MQ-1이라는 것도 있고 MQ-1C도 있습니다. 네, 그레이 이글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모양이고 아마 회색 비행기였어요. 맞습니다. MQ-1은 이제 프레데터에서 이제 구형이고 그걸 이제 업그레이드한 게 이제 그레이 이글인데 네. 저거는 정말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시속이 한 280km 되고 280km를 30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으니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제 고도 7.6km에서 400km 정도의 작전 구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다목적적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암살할 수도 있지만 정보도 입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북한이나 이런 ICBM을 발사하면은 ICBM의 위치도 파악을 해서
해군에 연락해서 해군에서 이제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까지 이렇게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참수작전,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두려운 그런 계획이 네. 분명할 겁니다. 또 미국이 이 CIA를 활용을 해서 북한에 대한 이 정보 수집을 강화를 하는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민트라고 해서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다고요. 네, 24시간 북한을 감시하고 있는 게 네. 또 그 미국 정보기관의 임무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그 임무 때문에 우리가 또 안전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시긴트라는 게 있고 휴민트라는 게 있습니다. 시긴트는 인공위성 같은 걸 통해서 북한을 계속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죠. 네. 휴민트는 바로 사람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네. 보면 시긴트보다 휴민트가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건 조작이 가능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알아내는 정보는 훨씬 더 내밀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전에 김정일이 죽기 전에 뇌졸중 이후에 양치질할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걸 알아낸 것. 그게 바로 휴민트의 힘이었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주한 미군 내에 그런 휴민트를 담당할 독자적 부대를 만들어서 네. 실제로 그런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게 최근 뉴스입니다. 그렇군요. 네, 원래 미국이 북한에서 대북 공작하기 굉장히 여건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 사람들은 미국은 악마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건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많은 탈북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탈북자들이 북한과 연결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탈북자를 활용하면은 북한에 대한 공작이 가능하니까 현재 주한미군에 있는 501 여단 산하에다가 524대대를 만들어서 그게 524대대가 북한에 대한 대북 공작, 네. 휴민트를 바로 전담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역시 북한 김정은은 한미 양국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탑10 8번째 소식, 오늘의 6입니다.